자, 진짜 지금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6시간 동안 또 선거 운동을 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타당한 걱정이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짚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거운동 하고 이렇게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그 열이 많은 분이에요. 와, 화가 많아요. 잘못 건드리면 그냥 박살 납니다.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그냥 막 쑤시고 들어오는데 정신 없습니다. 정치계 JYP 박진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 비평가 박진영입니다. 네. 저 혼자 비평가입니다. 아,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 내가 참지 생각할 때 못합니다. 잘못한 거는 그냥 못 참아. 오늘 아침에도 저기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 하고 네, 왔습니다. 알았어. 자, 최민희 의원님, 그왜 옆에 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아니 우리 최 의원님 잘 하시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JYP님, 이 우선순위라는 게 또 있으니까. 아, 네네. 네, 국민의힘 있습니다. 아, 네. 99%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형태가 뭔가 좀 수상하다. 아무리 봐도 당권 싸움을 위해서 저렇게 억지를 부린 것 같지는 않다. 당권 하나 때문에 그 말이 안 되죠. 야, 당권 싸움 하는데 당을 없애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가장 이상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재명 후보잖아요. 네. 네. 근데 사법부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그냥 낙마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볼 수 있잖아. 네. 국민의힘이. 그런데 그게 이제 번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외압에 의해서 사법부가 환송심,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을 연기했다라고 연일 비판해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이거 비판하는 것보다 김문수를 더 때렸다고. 이게 나는 굉장히 수상한 지점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후보 바꿔치기 쿠데타 네.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짧게 일단 정리를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9일 금요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여론조사를 돌려버렸어. 네. 네. 그냥 돌려버렸어요. 네. 그런데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김문수가 유리하게 가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방 중에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김문수가 자신의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해버렸어. 너 후보 아닌 수도 있어. 야, 너 단일화한다고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켰잖아. 이게 사법부에서 할 얘기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네. 이상하긴 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냥 바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이것도 역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법원에서.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나가지고 후보 교체에 그냥 스파트를 올려버립니다. 네. 예. 자, 그래서 5월 10일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국민의힘 후보 교체 과정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요 내용인데 이제 전날 9일 저녁 늦게 마지막 그 김문수와 한덕수 측 협상 결렬이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인데요. 새벽 2시 반에 국힘 지도부에서 김문수 후보 지위 박탈. 야, 됐다. 박탈. 진짜 막무가내. 그리고 박탈과 동시에 대선 후보자 신청 받습니다라고 공고를 내버려요. 그리고 근데 공고를 내는데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만 신청을 받아. 1시간. 1시간만 받아 신청을. 야, 네. 대단합니다. 아니 그 저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이제
대단한 건데 골 때리죠. 예.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만 신청을 받고요. 네. 신청을 하려면 국회 사무실로 와야 돼. 직접. 온라인으로는 안 돼. 네. 그리고 서류를 32개를 와. 제출을 해야 돼. 맞아요. 미리 준비 안 하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난 이걸 보면서 옛날에 내가 이제 행사 MC 할 때 네. 그때 내가 쓰던 수법이거든요. 이게 그게 뭐, 뭐예요? 뭐 예를 들어 퀴즈 네. 딱 맞춰. 네. 그러면 퀴즈 선물 예. 파리 1등성 항공권 선물로 드립니다. 박수 맞춰. 맞죠, 사람들. 출발 시간 1시간 후입니다. 요거 많이 했거든. 이거 내 수법이거든요. 레크레이션. 요거 많이 했거든요. 아무도 근데 못 가게. 아무도 못 가지. 1등석 사람도 깜짝 놀래. 막 입 쩍 벌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1시간 후 출발입니다. 요 내 수법인데 요거를 공당에서 쓰더라. 네. 공당에서. 그때 그 항공권에 탑승을 하더라. 야, 1시간 후 출발인데 거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었어. 그 있었는데 서류를 32개를 미리 다 준비해놨어. 와. 그리고 새벽 3시에 실제로 렉처스야. 신청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자는 바로 한떡수.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자랑삼아 또 공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새벽 3시 20분에 한덕수가 입당하면서 후보로 신청하고 방금 보신 서류처럼 국힘에서 야 여러분 한덕수가 신청했습니다 하고 일단 내버려요. 와, 서류를.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신청했으니까 이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딱 올리고 나서 네. 한떡수가 또 여러분 저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라고 실제로 글을 떡하니 올립니다. 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인사드립니다 라면서 새벽 3시 35분에 이 당원 동지께 드리는 글이라면서 와 야. 대단합니다. 잠도 안 자고 그런데 네. 이게 너무 기괴하다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불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자를 이제 등록하는 기간 선관위에다 등록하는 기간이 5월 10일에서 11일까지예요. 네. 근데 이 기간에는 당적 변경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자, 요 띄워주시면은 공직선거법 49조 6항 요건데요. 자,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네, 이렇게 그 오. 떡하니 있잖아. 네. 그런데 이거를 선관위에서 나서서 이거 법 위반 아니야 어머. 라고 유권 해석을 갑자기 또 해줘 버립니다. 어머. 그래요? 아, 진짜요? 그것도 이상해 아무튼 그렇게 해줘 버려요. 네. 근데 심지어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에도 위반이 됩니다. 당원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국민의힘 당규 제26조인데 후보자 등록 관련해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가능하고 하지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야, 시간도 안 맞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어기면서까지 네.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니 그래도 이거 뭐 비평은 해주셔야지. 아니 이걸 정식으로 뭐 정색하고 비평할 거리 같아요 이게. 아니 이게 되게 웃겼던 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 이재명 지금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나왔던 그 파기환송 재판 연기된다는 게 수요일 날 갑자기 나왔어.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한 며칠 동안은 이거 설명하러 다니기 바쁘겠구나라고 맞아. 생각을 했어. 네. 그랬더니 갑자기 목요일부터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이재명 후보 이 재판 연기된 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일 모레 지금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저 청문회도 가져야 되는데 네. 뉴스가 사라져 버렸어. 맞아. 매불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안 하는 동안에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저도 방송을 준비하니까 속보를 챙길 거 아니에요. 네. 속보 챙기고 나면 다음 페이지 또 생기고 또 맞아, 생기고 맞아. 뭘 설명할 겨를도 안 줘줘. 맞습니다. 근데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정확히 놓고 보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덕수 후보는 애초에 후보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후보로서 자격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등록 자체가 무효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시간대를 어겨가면서 등록을 했으니까. 근데 한덕수 후보는 그래서 후보 등록인데 사실상 무효인데도 어쨌든 후보로 밀었고 그 전에 김문수 후보는 아까 그날 10일 날 새벽 2시에 박탈했잖아요, 후보 자격. 네. 근데 김문수 지금 박탈시킨 거 회복시켰다는 얘기 보셨어요? 당 절차? 국민의힘에서? 안 거쳤어요. 그래놓고 그냥 선관위 후보라고 등록시켜버린 거예요. 아, 그래. 원래 따지면 나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게 맞아 지금. 진짜. 그렇잖아요. 네. 아니 자기들이 후보 박탈했고 네. 박탈했고 등록 신청은 3시 4시 사이에 한덕수만 받았어. 네. 그래놓고 단일화한다고 후보도 아닌 사람하고 한덕수하고 그러니까 경선이 아니라 그래서 한덕수에 대해서 반대하냐 찬성하냐만 물었어 여론조사는. 그래놓고 한덕수를 반대하고 하니까 그럼 다시 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박탈한 후보야. 근데 그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네. 후보 박탈에 대한 그 결과는 나왔나요? 아 그거는 취하- 김문수 쪽에서 취하했죠. 취하했죠. 취하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도장 찍는 순간 그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줘야 후보 등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자기들끼리 그냥 후보 자격이 돌아왔다 이렇게 했으냐 그냥 해석하고. 그냥 해석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거 완전 이걸 뭘 정세하고 평론을 해 이게 그래요? 그런 아니, 가치가 아니야. 있어 이게. 그 우습기도 한데요. 저는 좀 진지하게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데 제가 원래 음모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모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음모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음모론 네. 짜증내는 사람인데 어. 뭐 1차 내란은 12월 3일 날 윤석열의 쿠데타, 2차는 사법부 쿠데타, 3차는 저는 선관위와 국민의힘 친윤들이 뭔가 소통하면서 만들어낸 3차 내란이 아닌가라는 음모론을 제가 좀 음모론이야. 던지고 싶어요. 아 저는 지금 똑같은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자, 이 상황. 1차 내란 12월 3일, 2차 내란은 한덕수 최상목 헌법재판관 미임명 임명 쿠데타. 그렇죠. 예, 그다음에 3차 내란이 지기열 심우정의 윤석열 석방 쿠데타. 그렇죠. 그다음에 제4내란이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가 5월 15일에 항소심에서 재판이 연기되면서 저는 저들이 멘붕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 강력한 세력이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그 연성 쿠데타에는 예를 들면 1차 가처분 신청, 김문수의 가처분 신청 그거 안 받아들인 판사, 그다음에 선관위의 누군가. 그래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소위 국힘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을 했는데 네. 저는 이건 딱 한마디로 논평합니다. 저는 홍준표 옹이 너무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미쳐도 곱게 미쳐요. 야, 홍준표 발언을 인용하는 건 또 처음 봅니다. 네, 너무 맞는 말을 한마디 하고 홍준표가 이제까지 윤석열에 대해서는 XX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XX에 첫 번째로 집어넣었어. 그 저는 의심하는 게 의원님 실명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는 윤석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배우가. 예. 자,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까지는 윤석열을 좀 배반했어. 네. 쿠데타 과정에서는. 근데 윤석열이 나와서 전화통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야, 너 이제까지 나 배신하는데 마지막 한 번은 들어줘. 이런 전화 안 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게 지금 썰이지만은 양 쌍권총과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움직였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 그랬어요? 한덕수 옹립 과정에서. 와, 아 이거는 진짜 아니 그깟 후보 알량한 후보 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네. 자 일단은 김문수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뀐 건 아시죠? 또 네. 그거까지만 하면 일단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잘 알고 계실 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후보 교체에 이제 그러니까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의 마지막만을 딱 남겨두고 있었어.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막 군침 막 질질 흐르고 있어. 마지막 딱 하나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건 믿었지.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상한 짓을 지도부가 해도 다 응원해줬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믿었을 거야. 그래서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투표마저도 한덕수에게 유리한 꼼수가 마구마구 숨어 있었습니다. 찬반 투표 질문을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질문을 했냐? 21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자를 관련 당헌 당규에 따라
한덕수 후보자로 변경하여 지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요 생각하십니까? 봐봐. 네. 김문수 이름을 싹 뺍니다. 아, 그러네. 그리고 아이고, 당헌 단규에 따라 네. 이거 법대로 하면 이건 당연히 한덕수로 돼야 된다는 게 질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면 1번, 번. 반대하면 2번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네. 이거에 참여한 사람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오늘 증언을 했는데 네. 이거를 반대를 딱 눌렀대 본인이. 오, 네. 반대합니다. 어. 눌렀대.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래. 진짜 반대하십니까? 또 물어봤대. 아, 진짜로? 진짜 반대하십니까라고 한 번 더 물어보더래. 오. 아, 저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2번이 아니라 3번 하기로 세 하더라고요. 와. 3번. 진짜요? 라면서 3번. 에이. 아, 진짜요. 진짜요. 3번 했어요. 아 진짜. 원래 아시아권에서는 3세판입니다. 뭐든지. 와.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어디서 이런 걸 후보 교체를 와. 하냐라고 해서 반대가 과반 이상이 되면서 이 모든 쿠데타는 여기서 무산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저는 그걸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아. 제가 보기엔 김문수의 배우는 정광훈, 어. 한덕수의 배우는 윤석열, 김건희. 이왕에 뭐 이분이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 지금 이 상황이 그 국힘 당원 중에 누가 적극적으로 투표했겠는가? 누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 투표했겠는가?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의심해 왔던 게 정광훈 쪽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네, 그런 얘기 많이 거기는 했죠. 능동화됐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한 30%는 투표 안 했겠죠. 그러니까 70% 게임을 한 건데 저는 결국은 정광훈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그 한덕수에 대한 열광적인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죠. 한덕수에 대한 게 아니고 일절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그렇겠죠. 충성이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정광훈이 아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이 한덕수를 위하여 굳이 투표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와, 굉장히 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렇습니까? 아, 네. 자, 그래서 네. 의원님 네. 일단 지금 저희도 선수 교체가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의원님 얘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재밌는 이야기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네, 네. 굉장히 좀 심각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음모가 있는 것 같다. 네. 이거는 사실 근거 있는 불안감이거든요. 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끝으로 해주시면서 마무리 그래서 짓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한덕수를 하려고 하냐. 그리고 국힘 갤러리에 올라온 그 웹자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심하고 투표해라. 대통령은 우리가 정해놨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대통령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예, 우리가 써 정해놨다. 있더라고. 그 표현이 우리가 정했다예요. 예,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그 뒤로 경호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마구마구 올라오기 시작하셔서 김민석 최고를 중심으로 경호에 대한 다른 팀을 구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들으면 되고. 아, 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어저께 저희 그 선대본부장단 회의를 했는데 총무 부단장이 광화문 일대를 몇 번을 돌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은 민주당도 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래서 그렇긴 애초에 하겠죠. 제가 명가들을 만들 때는 시민들이 이제 후보가 단상에 서잖아요. 그러면 경호가 몇 겹이 되잖아요. 그럼 시민들 쪽으로 이렇게 그 가드가 쳐집니다. 그 가드 뒤편에서 예, 믿을 만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막 몰려오지 못하게 막자 요건데 그 유세의 형식이 바뀌어서 그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명가드는 계속 가는데 목표가 온라인 중심. 그다음에 당에서 유세본부에서 사람 동원해라. 그러면 동원하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청소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의원님 지금 네, 너무 바쁘기 저는 때문에 가야 돼서 여기서 네. 인사를 예, 나누도록 떠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최민희 고맙습니다.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